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국민연금의 모든 것이 주제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실 때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넣거나 분할 비율을 잘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국민연금이 분할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분할 비율 또는 혼인기간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없으면은 원칙에 따라, 즉 자동으로 전체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돼 있죠. 실제 이 규정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64조를 보시면은 동일한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요건을 갖추면은 상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요건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요건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 다음에 요건 3, 60세가 되었을 것. 그 다음에 그 64조 3항을 보시면은 위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국민연금이 특별하게 언급되거나 판결이 되지 않더라도 일방은 혼인기간에 상응해서는 상대방한테 50%를 줘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방은 50%를 혼인기간에 상응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분할이 쉽게 말해서 되기 때문에 5대5로 분할 대상에 잘 넣지 않는다.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분이 재산도 많아. 그리고 혼인기간도 뭐 한 30년 길어. 거기다가 근데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기여를 안 했다고 남편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편 재산이 한 뭐 15억이 있는데 남편 명의로 배우자는 재산이 없고요. 근데 그 분할 비율을 내가 줄이고 싶잖아요. 그럼 15억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내가 기여도가 70%, 80%를 받고 싶어. 그런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소송을 하시는 의뢰인께서 내 그 국민연금액도 배우자한테 주고 싶지 않다. 이것도 8대 2 정도로 상대방의 비율을 줄이고 싶다. 7대 3으로 줄이고 싶다. 라고 주장하셨을 때 제가 변호사면 그걸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재산 분할 비율에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15억에서 분할 비율을 상대방에 주는 거를 10%, 20%, 30%로 줄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근데 국민연금까지 넣어가지고 이것도 나는 배우자한테 못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가정법원의 판사님은 상대 배우자도 30년 동안 혼인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15억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을 뭐 남편 쪽에 좀 유리하게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구체적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까지 줄여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금 재산이 있는 쪽에 좀 이미지를 해치는 요인도 될 수가 있겠고, 굳이 주장을 해도 제가 판사라고 하면 15억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비율을 남자 쪽에 좀 인정을 해주지만 뭐 30년 같이 산 게 맞으면은 그냥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판단으로 가더라도 5대5로 그냥 결론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잘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는 넣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45조의 2항을 보시면은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국민연금 분할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돼 있죠. 말은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은 30년인데 그 마지막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같이 안 살았어. 전혀 뭐 생사도 모르고 살았어. 남남으로 살았어. 이 정도로 이제 그 혼인기간이 30년이 아니고 서류상 혼인기간은 30년인데
실질 혼인기간은 우리가 20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써진 대로 혼인기간을 뭐 판단받아가지고 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이 국민연금 부분을 넣어가지고 실질 혼인기간이 짧으니까 이 기간 중에 30년 혼인기간 중에 10년치 비율은 빼주는 비율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비율을 판단해 달라 라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받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굳이 재산 분할에 넣어야 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형식상 혼인기간 외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이가 많이 날 때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면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나한테 불리한 부분이면 5대5로 나눠 갖는 게 그게 부당하다면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재산 분할을 하실 때 국민연금 또 넣어가지고 분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받든지 합의가 되든지 해가지고 국민연금법 64조의 2 보시면은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돼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결론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넣어가지고 판결을 받아버리시면은 그 원칙적으로 5대5 혼인기간에 상응해서 5대5로 가는 원칙이 깨져버리고 법원의 판단대로 해서 이제 연금 분할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는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꼭 소송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송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협의혼을 하시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일 때 연금 분할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하셔야 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서보다는 가급적이면 인증서 정도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가 매우 금액도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협의 이혼이 아니고 이혼 합의서를 쓴 다음에 이혼 조정을 통해 가지고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판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시면은 이혼을 하실 때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합의를 하시면은, 그러면 나중에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청구를 못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혼 합의할 때 특별하게 그 국민연금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서로 이제 앞으로 재산분할 못해 이렇게만 합의가 돼 있다면, 그 합의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돼 가지고 상대방이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50%를 청구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에 해당 조항에는 재산분할 협의를 하셨나봐요. 원고는 위 재산분할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이외의 부동산, 차량, 예금, 연금, 보험 등 기타 일체 재산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마찬가지죠. 그 조항을 근거로 국민연금 분할을 막을 수 있느냐. 근데 요 광주고등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국민연금도 분할을 못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이 합의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합의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5대5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지금 국민연금 부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그게 재산분할 청구할 때 굳이 안 넣어야 될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데,
나의 경우에 실질 혼인 기간과 형식상 그 서류상의 기간이 차이가 뭐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난다면 그 경우에는 내가 변호사한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재산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도 재산 분할해서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꼭 진행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